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트랜지스터나 나노공정 같은 기술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의외로 도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실리콘밸리를 떠올리면 어떤 풍경이 생각나시나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멋진 빌딩이 가득한 곳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조금 의외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생각보다 높은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낮은 사무실 건물과 단층 주택 그리고 쇼핑몰이 많아요. 이번 기사에서는 반도체의 지난 60년도 실리콘밸리와 비슷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죠? 왜 이런 비유가 나왔냐면 반도체는 칩 위에 트랜지스터를 계속 옆으로 넓게 배치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마치 도시가 땅을 계속 넓혀가며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넓힐 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쯤에서 기사의 제목 보여드릴게요. The future of the chip making looks more like Manhattan than Silicon Valley. 칩 제조의 미래는 실리콘밸리보다 맨해튼을 더 닮아갈 것이다. Constrained by physics and politics, chip makers are building upwards. 물리학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반도체 제조사들이 위로 쌓아 올리고 있다. 자, 이제 눈치채셨죠? 기사는 앞으로의 반도체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맨해튼을 닮아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옆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반도체 산업에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가 된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칩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는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년마다로 예측을 했었고 나중에 연구 결과를 2년마다로 수정하긴 했어요. 놀랍게도 이 예측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어의 법칙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이죠.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성능도 함께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빠르게 작동하고 전력도 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6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더 작게 만든다. 그러면 더 빨라진다. 그리고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어서 트랜지스터 하나당 비용도 계속 낮아졌습니다. 즉 성능은 높아지고 비용 효율도 함께 개선되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덕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방 하나를 차지하던 컴퓨터 성능이 지금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I도 클라우드도 자율주행도 결국은 이런 미세화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현재 2에서 3나노 공정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 물리적, 공정적, 경제적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트랜지스터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아진 나머지 꺼져 있어야 할 때도 전류가 새어나오고 불필요한 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바꿔왔습니다. 평면 구조였던 트랜지스터는 조금 더 입체적인 핀펫으로, 그리고 다시 지금의 표준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재설계도 시간을 조금 벌어주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꽉 잠갔는데도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전기가 새면 전력이 낭비됩니다. 열도 발생합니다. 성능도 기대한 만큼 좋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성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더 작게 만들수록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합니다. 2024년 기준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에서 트랜지스터 10억 개를 만드는 비용은 이전 세대인 5나노 공정보다 약 40%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더 작게 기술적으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작게 만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질문이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계는 어떤 해답을 찾았을까요? 바로 위로 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지스터를 옆으로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아래로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로 비유하면 평면 도시에서 고층 도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CPET, 즉 상보형 전지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존에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를 다른 하나 위에 올려놓습니다. 평면을 사용하던 것을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IBM은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먼저 아래쪽 웨이퍼를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웨이퍼를 뒤집어서 위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회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인텔은 조금 다른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의 웨이퍼를 붙이는 대신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서 처음부터 위아래 구조를 함께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업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더 높은 성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IBM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논리세 기준으로 차지하는 면적을 최대 절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는 같은 면적에서 성능은 약 50% 높이고 전력 효율은 최대 70%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이 기술에 뛰어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이미 연구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삼성전자는 두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위아래로 쌓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IBM도 자체적인 수직 트랜지스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인텔과 TSMC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위로 쌓는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물론 HBM과 지금 설명드린 CPET은 같은 기술은 아닙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고 CPET은 트랜지스터 자체를 위아래로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르지만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GPU가 높은 성능을 내는 데에는 GPU 자체뿐만 아니라 HBM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장 수직으로 쌓고 이를 미세한 전기 통로로 연결해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 쌓는다는 발상은 더 이상 연구실 속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 AI 반도체 경쟁에서는 누가 더 미세하게 만드는가의 경쟁이 계속 이어지는 동시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쌓고 연결하며 발생한 10가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가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패키징이 새로운 미세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미세공정 경쟁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미세화뿐만 아니라 3D 적층과 첨단 패키징 역시 성능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국과 삼성전자, TSMC 같은 기업들은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똑같이 위로 쌓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기업들은 물리학 때문에 이 기술을 연구합니다. 반면 중국은 정치 때문에 이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ASML입니다. ASML은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장비인 셈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미국은 이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최첨단 미세 공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최신 장비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화웨이의 답이 이번 기사에서 소개됩니다. 화웨이는 칩의 성능은 결국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트랜지스터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신호가 칩 안을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한계가 생겼습니다. 최첨단 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트랜지스터 자체를 더 빠르게 만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화웨이는 질문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더 빠른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없다면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로지컬 폴딩, 우리말로 하면 논리접기라는 기술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5월 25일 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해를 도와주는데요.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무하나드 바키르 교수는 종이 한 장을 예로 듭니다. 종이 위에 멀리 떨어진 두 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점을 맞닿게 만들 수 있죠. 거리가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발상도 같습니다. 하나의 칩 안에 길게 배치했던 회로를 두 개의 실리콘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층을 서로 마주보게 아주 정밀하게 붙입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크게 줄어들죠. 트랜지스터는 그대로인데도 전체 성능은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이 방식을 연구하면서 전력 효율을 약 40%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연구 단계인 만큼 실제 상용 제품에서 동일한 성능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형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최신 TSMC의 3나노 공정에 가까운 트랜지스터 밀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혁신은 연구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제 정치와 공급망,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이 기술의 발전 방향까지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D 적층은 완벽한 해답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문제가 따라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도 계속 높이 올리면 사람이 많아지죠. 그만큼 전기도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성능은 좋아지지만 열도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열이 빠져나갈 길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반도체라도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잘 계산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식히는가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AI 데이터 센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근에는 GPU 성능만큼이나 냉각 기술 역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랭식 냉각을 넘어 액체를 직접 순환시키는 수랭식 냉각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제조 난이도입니다. 3D 적층은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 작은 회로를 여러 층으로 정확하게 맞춰 붙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어긋나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칩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은 대부분 평면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아래 공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제조 공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와 생산 방식까지 함께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도 이 기술이 당장 내일 상용화 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IBM과 삼성전자, 인텔, TSMC 모두 본격적인 CFET 시대는 2030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기업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TSMC는 기존 미세 공정도 아직 한두 세대 정도는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당장 방식을 바꿀 이유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화웨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새로운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더 서둘러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누구에게는 미래를 위한 준비고 누구에게는 지금 당장의 생존 전략이 되었죠. 이제 기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옆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위로 성장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움직인 키워드는 미세화였습니다. 누가 더 작게 만들 수 있는지가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게 싸울 수 있는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발생한 열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은 지정학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두 방향이 완전히 다른 힘이라기보다는 같은 벽을 서로 다른 시점에 마주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조금 긴 이야기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